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앞두고 있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결혼식 전날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이 얘기는 단순한 파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이 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꿔버렸거든요. 저희는 1년 정도 연애했어요. 같은 직장 동료였고 처음엔 팀 프로젝트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남자친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저를 참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야무지고 밝은 며느리 보기 힘들다며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았고 이 집안이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안심도 들었죠. 하지만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슬슬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라며 우리 집은 예단 없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말 믿고 예단을 간소하게 준비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걸 원하셨고요. 근데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 없는 단톡방에서 제 남자친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게 됐어요. 요즘 처가댁은 인심이 참 야박하네. 예단도 겨우 그것뿐이라니. 아들 불쌍하다. 그 메시지를 남자친구가 실수로 캡처해서 제게 보내버렸어요. 그걸 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예단 간소화하자고 한 게 누군데? 뒤에서 저렇게 말해? 저는 남자친구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이건 뭐야? 아 미안해. 엄마가 좀 고지식하셔서 그냥 흘려들어.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작은 금 하나가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결혼이 코앞인데 괜히 분위기 흐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청첩장도 돌리고 식장 계약도 마쳤고 드레스 피팅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잠깐 얼굴 좀 보자. 결혼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솔직히 그 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전날 직접 얼굴 보자는 거니까 중요한 얘기인가 싶었어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 혹시 혼전순결 아니지?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런 건 예민하게 생각하는 애야. 내가 어릴 때부터 결혼할 여자는 무조건 정숙해야 한다고 가르쳤거든. 이게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서 한 얘기였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결혼할 여자는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야. 너도 알잖니? 요즘 여자들 워낙 자유롭게 살아서 괜히 결혼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 양쪽 다 불행하잖아.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세요? 그 사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너 전 남자친구 있었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물어봤더니 누가 그러더라. 대학 시절에 너랑 오래 사귄 남자가 있었다고.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건 대학교 때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였어요. 그땐 순수하게 사랑했었고 깨끗하게 이별했죠. 하지만 그걸 결혼식 전날 이런 식으로 들먹인다는 건 그건 제 과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지금 말씀하시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내 아들한테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들키면 그땐 정말 파국이잖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 저한테
결혼을 취소하라는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길에서 울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게 죄야? 이걸로 결혼을 막겠다니. 그 순간 문득 남자친구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 알고 있을까? 혹시 같이 짰던 거 아냐?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너희 어머니 만났어. 그래? 무슨 일로? 내 엄마가 내 과거 얘기 꺼내면서 결혼 다시 생각하라더라.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 알고 있었어? 남자친구는 작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말하긴 했어. 근데 나는 신경 안 쓴다고 했어. 진짜야? 그럼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상처 줄까 봐. 결혼하고 나면 잊힐 줄 알았어.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내가 판단해?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숨긴다는 게 말이 돼?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결혼 하루 전에 꼭 확인하라고 했어. 그 순간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이 결혼 안 되는구나. 그날 밤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혼식 4시간 전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지 않았고 신랑에게 전화 한 통 남겼습니다. 결혼식 취소하자. 나 이 결혼 못하겠어. 그 사람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지금 와서. 진짜야? 진짜야? 결혼식 날 드레스 입을 시간에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친척들은 다들 저를 찾고 있었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온 건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처음엔 얘야 어디니? 두 번째는 무슨 짓이니?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욕이 담긴 메시지였어요. 결혼식 날에 도망가는 여자가 어딨니?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천벌 받을 거야.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도망가야 할 이유를 당신들이 만들었잖아요. 결혼식 전날에 과거 들먹이며 이 결혼 막은 게 누군데? 신랑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단 한 통도. 문자 한 줄만 왔어요. 그래. 내 선택 존중할게. 그 한 문장이 마치 모든 잘못이 제 몫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 문자에 이렇게 답했어요. 고마워. 이 결혼은 너보다 내가 더 아까웠던 것 같아.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당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잠적, 신랑 측 오열, 신부 끝내 연락 두절.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쏟아졌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저런 여자가 있냐. 불쌍한 남자.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엔 관심 없어. 그냥 비극을 구경하고 싶은 거지.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죠. 이게 무슨 짓이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들 인생 망가졌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인생 망칠 뻔했어요. 결혼 전날 저를 불러내서 혼전 순결이 어쩌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였지. 진심이 아니었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그걸로 결혼을 취소한다고? 그건 핑계지. 딴 남자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참았던 화가 터졌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과거에. 당신 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 과거를 문제 삼고 저를 의심하고 결혼식 하루 전날 상처 줬으면서
왜 저만 죄인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때서야 그 사람 눈에 당황스러움이 보였어요. 우린 그냥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상처요? 상처는 제가 받았어요. 그날 이후 그 집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청첩장 돌린 지인들에겐 하나하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대부분은 진짜 그랬다고? 하고 놀라워했지만 제 편에 서줬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걸요. 그 집은 제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건 따지고 과거 따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을 멈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다시 살게 됐어요. 파혼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예비신랑도 그 가족도 주변에 이간질하던 사람들까지 전부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연락을 끊으니까 그제야 다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발 다시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라면 풀자. 처음엔 전부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비신랑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눈이 충혈된 얼굴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한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내가 모욕당한 걸 너한테 말도 못했을까봐?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제서야 이러는구나. 이제 내가 너보다 위에 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 그건 결혼식 전날 줬어야지. 내가 날 믿고 너희 엄마 막아줬어야지. 난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래. 넌 그때 날 선택하지 않았고 지금은 내가 널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는 무릎 꿇은 채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이젠 그런 감정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지인이 조심스레 연락해 왔어요. 야, 혹시 들었어? 그 사람 엄마랑 같이 뉴스 나왔대. 뭐? 자세히 들어보니 그 집 사업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고 예비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불법 대출이 터진 거예요. 심지어 그 돈을 결혼 준비하면서 일부 사용한 정황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단 문제도 그렇게 날카로웠던 거구나. 자기들 돈 상황이 엉망이니까.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았어요. 만약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부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법적 청구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본 뒤 말했어요. 청첩장 돌린 상태에서 파혼됐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흔들었다면 위자료 소송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제가 받았던 문자, 그 뒤에 있었던 욕설까지 전부 정리해서 넣었어요. 며칠 뒤 예비신랑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렇게까지? 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그땐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나도 막을 수 없었어. 그걸 막는 게 내 몫이었어.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 이 책임도 내 몫인 거야.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까지 뻔뻔한 말만 했어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건데 그걸 가지고 결혼을 파투 낼 줄은. 하지만 판사님은 자료를 다 확인하신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인 직전 명백한 모욕과 정신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싸이다. 진짜 싸이다.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와인을 따고 조용히 외쳤어요.
잘했어 나. 재판 이후 그 집안은 완전히 고립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법 대출 문제, 파혼 소문,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기 지인들한테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무섭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제 내 편이 많아졌거든요. 파혼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이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날 안 왔을 때 우리는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결단 내린 거 정말 멋졌어. 특히 여직원 몇 명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도 너랑 비슷한 일 있었어. 근데 난 그냥 참았거든. 지금도 후회돼.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지 않아서 이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 결혼식장 떠났던 제 발걸음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파혼 후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를 올렸는데 댓글이 터졌어요. 이거 실화야? 읽는데 숨 막히고 눈물 났다. 나도 똑같은 경험 있었는데 그땐 용기가 없었어. 그걸 본 순간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의 사연을 대신 전하고 세상에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예비신랑?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어디 지방의 작은 회사로 옮겼대요.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더군요. 몸이 아파서라기보단 주변에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누구 엄마였고 나한테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났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누군가는 잘못하고도 끝까지 회피했고 누군가는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 그때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했다면 지금쯤 매일 시댁 눈치 보고 내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과 살면서 자존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전 그걸 이겨냈고 지금은 나답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바빠요. 유튜브 채널 운영, 쇼핑몰도 다시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그땐 안 무서웠어? 결혼식 전날 파토 낼 용기가 어디서 났어?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어요. 지금 이걸 안 멈추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믿었어요. 어떤 말에도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누구보다 절실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런 용기 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은 돌릴 수 있어요. 다만 그 시작은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돼요. 시어머니가 결혼식 전날 저를 불러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결혼할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그 말은 평생 제 자존감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비수를 뽑고 그 자리에 자부심을 새겼어요. 나는 내 인생을 지킨 사람이다. 그게 제가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가장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결혼이든 가족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도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먼저 지켜주세요. 당신이 먼저
당신을 믿어야 그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낸 한 사람의 승리 이야기입니다.